충격적으로 주전 포수를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골드글러브를 2년 연속 차지한 핵심 포수를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팬들조차 믿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이스들의 부진, 연쇄 부상, 그리고 예상 밖의 트레이드까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이언츠의 선택은 현지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트레이드는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야구 소식 전해드리는 KBO 야구 허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불편함을 느낀 로건 웹이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로건 웹이 아이에 등록된 건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꾸준함의 상징 같은 선수였는데요. 최근 3년 동안 매 시즌 200이닝 이상을 책임졌고 내셔널리그 이닝 부문에서도 3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까지 참가하며 혹사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8경기에서 2승 4패. 평균 자책점은 5.06,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이언츠는 로건 웹이 약 보름 정도 뒤에 복구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트레버 맥도널드가 임시 선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팬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놀라며 자이언츠가 주전 포수 패트릭 베일리를 클리블랜드로 보내는 초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한 겁니다. 대신 받아온 건 올해 드래프트 29순위 지명권, 그리고 좌완 선발 유망주 윌킨슨이었습니다. 현지 반응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패트릭 베일리는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형 포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터 포즈가 은퇴한 이후 자이언츠는 오랫동안 안방 문제로 고민해왔습니다. 2018년 드래프트 2순위였던 조이 바트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죠. 그렇게 흔들리던 팀이 2020년 드래프트에서 패트릭 베일리를 선택했고 결국 그는 팀의 핵심 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수비 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2024년 그리고 2025년 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며 최고의 포수 수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 시즌 역시 프레이밍과 팝타임 수치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공격력이었습니다. 타격 성적이 계속 떨어졌고 올 시즌 OPS는 겨우 3.96에 머물렀습니다. 수비는 최고. 하지만 공격은 최악. 결국 자이언츠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조하며 더 놀라운 건 자이언츠가 사실상 루키 포수 체제로 시즌을 운영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다니엘스, 그리고 헤수스 로드리게스까지. 자이언츠는 젊은 포수 2명에게 미래를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OPS가 1.0을 넘길 만큼 타격 재능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포수 선발 출전 경기가 각각 5경기와 3경기뿐입니다. 게다가 한 선수는 이미 빠르게 부상까지 겪은 상황입니다. 현재 재활 과정도 진행 중인데요. 결국 자이언츠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셈입니다. 대신 얻은 건 드래프트 자산입니다. 원래도 올해 드래프트 4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었던 자이언츠는 이번 29순위 픽까지 확보하면서 리그에서 4번째로 큰 보너스 풀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미래 투자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팀 컬러와 잘 맞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원래부터 수비형 포수를 선호하는 팀으로 유명했죠. 노베르토 페레스, 오스틴 헤지스, 마이크 주니노까지 투수 리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강한 팀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 트레이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한 메이저리그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이언츠는 포수 뎁스가 너무 얇은데 베일리를 포기했다는 점이 위험하다고 말이죠. 또 클리블랜드 역시 이미 헤지스가 있는데 또 다른 유형의 포수를 데려온 셈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드 가치 평가에서는 클리블랜드의 압승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패트릭 베일리의 미래 가치가 4,360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받아온 자산들의 합계 가치는 약 800만 달러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타자들이 더 잘해줬다면 자이언츠가 베일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팀 공격력이 심각한 고민거리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메이저리그에는 또 하나의 슬픈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감동적으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전설적인 감독 바비 콕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78년 애틀랜타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토론토 감독 시절에는 구단 역사상 첫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틀랜타로 돌아온 뒤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4년 연속 지구 우승. 파업 시즌이었던 1994년을 제외하면 매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도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 수준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바비 콕스 감독의 야구는 화려함보다는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선수들을 끝까지 신뢰했고 긴 시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운영으로 유명했죠. 그 결과 애틀랜타는 메이저리그 최강팀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월드시리즈에는 5번 진출했지만 우승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정상권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위대함은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특히 당시 애틀랜타에는 엄청난 선수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렉 매덕스, 톰 글래빈, 존 스몰츠, 그리고 치퍼 존스와 앤드루 존스까지.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이름들이죠. 결국 바비 콕스 역시 이 선수들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감독 통산 2,504승. 역대 4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최근 애틀랜타 구단은 연이어 슬픈 소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단주였던 테드 터너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뒤를 이어 또 하나의 전설이 팬들 곁을 떠났습니다. 현지 팬들 역시 깊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장에서는 뜨거운 타격전도 이어졌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엄청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클레멘트가 멀티히트와 함께 2타점을 기록했고 포수 브랜든 발렌수엘라는 무려 5타수 4안타 4타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상대 투수진은 완전히 무너졌고 토론토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놀라며 복귀 전에 나선 바전이 시즌 최고 구속을 기록한 겁니다. 무려 시속 102.1마일짜리 송구가 나왔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아올랐는데요. 강한 어깨를 다시 증명하며 팬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투수 예세비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구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4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최근 세 경기 성적은 더욱 놀랍습니다. 13과 3분의 1 이닝 동안 탈삼진 15개 그리고 단 한 점만 허용했습니다. 안정감과 위력 모두 살아난 모습입니다. 타선에서도 주요 선수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5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오카모토 역시 4타수 1안타 1타점을 추가했습니다. 오카모토는 최근 11경기에서 무려 14타점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득점권 집중력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반면 길었던 연패에 시달리던 신시내티는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휴스턴을 꺾으며 무려 8연패에서 탈출한 건데요. 선발 체이스 번스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진 개수는 많지 않았지만 6이닝 동안 단 한 점만 허용하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가장 놀란 건 그의 구속이었습니다. 평균 구속이 무려 98마일. 젊은 강속구 투수다운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강조하며 최근 메이저리그는 부상과 트레이드, 그리고 세대교체 이슈까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언츠의 선택은 이번 시즌 가장 위험한 승부수 중 하나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어린 포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일리의 공백이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메이저리그 팬들의 시선이 자이언츠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O 야구 허브였습니다.